안녕하세요. 저희는 집현전 3기 중급 1조 박범수, 이경로, 임승원 조입니다. 저희가 발표드릴 페이퍼는 멀티태스크 딥 뉴럴 네트워크스 for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으로 2019년 당시에 이제 GLUE 벤치마크에서 소타를 차지한 페이퍼입니다. 이제 여담으로 이제 로버타 엑셀넷 GPT-3의 이제 성능 비교 측면에서 레퍼런스로 사용됐던 당시에 이제 성능 자체로는 소타를 달성했던 그런 모델이고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연구되었고 본 논문에서 한 것은 이제 벌트 구조 기반의 인코더와 멀티태스크 러닝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멀티태스크 러닝을 통해 서로 다른 태스크를 동시에 옵티마이즈 함으로써 언어의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본 논문의 메인 아이디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멀티태스크 딥 뉴럴 네트워크스, 줄여서 MTDNN은 벌트 인코더와 다양한 NLU 태스크들의 멀티태스크 러닝을 동시에 적용해서 벌트를 능가하는 멀티태스크 딥 뉴럴 네트워크를 제시했습니다. 특정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 파인 튜닝해서 단순 리니어 레이어 대신 다른 구조, 여기서는 이제 저자들이 사전 연구에 진행했던 스토캐스틱 앤서링 네트워크 센을 이용해서 향상된 성능을 보였고요. 그리고 도메인 어댑테이션 실험을 통해서 이 방식이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보다 더 제너럴 레프레젠테이션을 더 적은 데이터 수로 만들어낼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QNLI 태스크에 대해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학습 방법이 아니라 relevance 랭킹으로 학습을 시키면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컨트리뷰션을 통해서 MTDNN은 제너럴 레프레젠테이션을 멀티태스크 러닝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MTDNN의 학습 태스크와 그리고 모델 구조 학습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MTDNN은 이제 언슈퍼바이스드 러닝보다는 이제 슈퍼바이스드 러닝에 직접 집중한 이제 태스크를 직접 학습시킨 방법이기 때문에 태스크를 정해서 해당 데이터의 데이터셋을 학습시켜야 되는데 그 대상은 이제 모두 익숙한 이제 GLUE입니다. 이제 GLUE는 다들 아시기 때문에 이제 익숙한 내용이겠지만 그 태스크들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해 보면 이제 각 분류별로 파인 튜닝 레이어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싱글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 말 그대로 이제 주어진 문장에 대해 사전에 정의된 레이블 중 하나로 예측하는 분류 문제를 풉니다. GLUE에서는 이제 주어진 영어 문장이 문법적으로 타당한지 예측하는 COLA, 이제 주어진 영화 리뷰가 긍부정인지를 센티먼트를 예측하는 이제 SST2가 이 분류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시밀러리티 테스크는 주어진 문장쌍이 의미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를 구하는 리그레션 문제입니다. GLE에서는 이제 STSB가 이 분류에 속합니다. 세 번째로는 페어와이즈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주어진 문장쌍의 관계를 사전에 정의된 레이블 중 하나로 예측하는 이제 분류 문제에 속합니다. GLUE에서는 RT, MNLI, QQP, MRPC가 이 분류에 속합니다. 이제 음, 이제 MLNI와 RT는 주어진 문장쌍에 대해서 이제 긍부정 중립 중 하나의 관계를 예측하는 NLI 태스크이고 QQP, MRPC는 패러프레이징 데이터셋으로 주어진 문장쌍이 의미적으로 동일한 문장인지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마지막으로 relevance 랭킹 태스크는 주어진 쿼리와 정답이 될 수 있는 후보군들 중 쿼리와 관계 있는 순으로 랭킹을 매기는 태스크입니다. GLU에서는 Q&Li가 이 분류에 속합니다. 원래는 주어진 질문에 대해 답변이 정답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를 랭킹 태스크로 변환해서 품으로써 정답을 표현한 답변이 이제 다른 답변에 비해 더 높은 확률을 갈 수 있도록 학습했고 더 성능을 보였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학습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러 다른 태스크들이 많은 페어와이즈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태스크로 다른 성능이 이제 잘 나오도록 제너럴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잘 할 수 있는데 이제 Q&A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다른 태스크의 그 학습 결과를 활용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더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세게 걸어줘서 학습을 잘하게 한 장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모델입니다. 멀티태스크 러닝을 위한 모델 구조는 위 그림과 같습니다. 공통된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이제 그림의 쉐어드 레이어 부분이죠. 그리고 위에 태스크 분류에 따른 각 태스크별 파인 튜닝 레이어, 이 그림의 태스크 스페시픽 레이어를 갖습니다. 쉐어드 레이어는 각 문장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부분으로 모든 구성은 벌트와 동일한 설정을 유지합니다. 이제 쉐어드 레이어를 벌트를 아시면은 너무 익숙한 부분이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입력 X는 이제 입력된 센텐스로 이제 X1, X2, 이제 XM으로 구성된 이제 M개의 토큰의 시퀀스로 구성됩니다. 벌트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토큰은 분류 문제를 위한 CLS 토큰을 이용하고 문장상 X1, X2에 대한 태스크의 경우 각 문장을 세퍼레이션 토큰으로 분리합니다. 그 다음으로 렉시컨 인코더가 오는데 벌트의 임베딩 레이어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X를 입력으로 받아 각 토큰의 단어, 포지션, 세그멘트 임베딩 값을 더해 최종 임베딩 값을 만듭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인코더가 그 뒤에 따라오는데 이 멀티 레이어 바이디렉셔널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이제 렉시콘 인코더를 거쳐 형성된 임베딩을 이제 여러 층의 셀프 어텐션을 통해 주변 문맥을 고려한 컨텍스추얼 임베딩으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태스크 스페시픽 레이어에서는 위에 정의했던 태스크에 따라 태스크 스페시픽 레이어를 정의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GLU에 속하는 태스크만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지만 이제 논문에서는 어떤 의미의 태스크, 심지어 생성 문제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스크 네 가지 분류를 차례차례 살펴보면 싱글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 아웃풋은 이제 벌트에서 다운스트림 분류 문제를 파인 튜닝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해당 입력의 의미 전체를 내포하는 이제 분류 문제를 위한 CLS 토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와 소프트맥스를 거쳐 사전에 정의된 확률 분포로 나타낸 결과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아웃풋입니다. 텍스트 시밀리티 아웃풋은 이제 소프트맥스가 빠진 것으로 리그레션임을 알 수 있고 벌트에서 어, 다운스트림 리그레션 문제를 파인 튜닝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CLS 토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리니어 레이어를 거쳐 하나의 점수, 유사도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렐러번스 랭킹 아웃풋이 먼저 왔는데 주어진 쿼리와 이제 앤서를 함께 입력, Q와 A를 함께 입력해서 이 계산된 CLS 토큰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렐러번스 스코어를 나타내는 점수로 이제 후보군들 중 가장 값이 높은 알그맥스를 얻도록 학습합니다. 그리고 페어와이즈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아웃풋이 여기에 세 번째 나오지만 따로 빼놓은 이유는 이 부분이 이제 저자들이 공들여서 좀 모델링을 한 부분이라서 이전 연구와도 이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게가 들어간 부분이라서 논문 안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분량이 길어져서 이제 뒤로 빼놓았습니다. 페어와이즈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아웃풋은 이제 페어와이즈 분류 문제들 GLU에서는 MNLI, RT, QQP, MRPC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주어진 문장쌍의 관계를 예측하는 문제를 풉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 벌트랑 다르게 스토캐스틱 앤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제 사전에 저자들이 연구한 모델을 사용했는데 구조를 이는 이제 NLI의 기존의 소타 모듈로 이제 주어진 문장들에 대한 멀티 스텝 리즈닝을 모델링하는 구조입니다. 어, 주어진 어, 인투이션은 어떤 식이냐면 두 개의 문장을 구분한다고 쳤을 때 우선 단어의 의미를 분석을 해서 동일하게 맞추고 이후에 그 단어들의 문장들의 의미를 학습하기 전에 단어끼리 먼저 유사도를 맞추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셀은 이제 GRU 모델에 주어진 문장쌍을 레프레젠테이션을 인풋 및 히든 스테이트로 넣는 과정을 이제 K번 반복함으로써 정제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고 이를 이용해요
최종 예측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1번부터 설명을 드리면 NLI 태스크는 입력으로 문장쌍을 하나는 hypothesis라는 문장 그리고 하나는 promise라는 문장을 받습니다. 두 이제 문장이 서로 비슷한지를 어, 스코어로 나타내야 하는 태스크인데 이제 받은 두 개의 문장을 가지고 CLS와 세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인코딩을 한 후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해서 인코딩하면은 컨텍스추얼 임베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H와 P 각각에 속하는 토큰들의 컨텍스추얼 임베딩을 모아서 이제 각 임베딩별 토큰의 죄송합니다. 토큰의 임베딩을 얻습니다. 그 토큰별 임베딩을 이용해서 GRU의 초기 스테이트를 만들고 그리고 하이포시시스의 토큰 임베딩을 이용해서 GRU의 초기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고 이제 프로미스 임베딩의 토큰들을 이용해서 GRU의 T번째 인풋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하이포시시스를 대표할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토큰별 가중치를 주고 이 가중치를 이용해서 가중합을 통해서 토큰 레프레젠테이션을 이니셜 스테이트로 바꿉니다. 그리고 GRU를 이용해 T번째 인풋을 반복해서 생성해 나갑니다. 그렇게 생성해 나간 그 T번째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왔을 때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각 스텝을 진행할 때마다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걸쳐서 각 클래스에 대한 확률 분포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K번 진행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에버러지하고 모든 클래스에 대한 확률 분포를 계산함으로써 어, 둘이 얼마나 페어와이즈하게 시밀러리티를 지니고 있는가를 계산해냅니다. 되게 설명이 생략된 부분이 많은데 사실 이 과정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저자들이 애착을 갖는 방법이기 때문에 굳이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트레이닝 과정입니다.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의 오브젝티브는 이제 싱글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페어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 등에서 사용되었고 이때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그리고 리그레션 태스크에서는 MSE를 이용해서 학습시켰고 렐러번스 랭킹 오브젝티브는 이제 Q&Li와 같은 렐러번스 랭킹 태스크에서 사용됐는데 후보군들 중 이제 정답을 맞추는 방식의 오브젝티브를 이용했습니다. 특정 입력 쿼리에 대해서 후보 답변 셋에 대한 어, 후보 답변 셋에 대해서 이제 정답인지 아니면은 오답인지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을 통해서 답변 셋을 만들고 이제 여기 보이는 식과 같이 이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정답이 가장 큰 확률을 갖도록 정답 확률의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시켰습니다. 학습 단계는 총 3단계로 구성되었고 첫 번째는 벌트와 같은 전략으로 마스크 델렘 그리고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을 이용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멀티태스크 러닝으로 GLU의 모든 태스크를 동시에 파인 튜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특정 태스크로 다시 한번 파인 튜닝을 진행해서 성능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습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각각 미니 배치로 구성된 데이터셋을 만들고 모든 태스크의 데이터셋을 하나로 합치고 섞은 후 어, 하나의 태스크가 하나의 배치에 배정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을 돌면서 각 배치별로 해당 태스크의 파인 튜닝 레이어 및 오브젝티브를 이용해 옵티마이즈를 진행합니다.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스페리먼트 리절트입니다. GLU의 벤치마크의 결과는 위에 그림과 같습니다. MTDNN, No Fine Tune는 이제 위 학습 과정, 앞서 말씀드린 학습 과정에서 세 번째 태스크 스페시픽 파인 튜닝을 진행하지 않고 두 번째 멀티태스크 결과 모델만 이용해서 성능 평가를 진행한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노 파인 튠까지만 진행하더라도 위에 벌트와 비슷한 성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태스크 스페시픽 파인 튜닝까지 진행한 뭐 MTDNN의 경우는 어, WNLI를 제외하고는 여기서는 똑같은 성능을 보이는데 나머지 태스크에서는 벌트 라지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주겠습니다. 어, 1번까지 학습 성능, 학습 과정 1번까지는 이제 벌트와 동일한 학습 프로세스를 거쳤고 이후에는 멀티태스크 러닝이 추가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성능 향상이 멀티태스크 러닝의 효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크 러닝은 STSB, MRPC, RTE와 같이 학습 데이터가 특히 적은 태스크에 대해서 더 큰 성능 향상을 보였습니다. 빨간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데이터셋 크기가 작은 태스크들이고 파란 박스가 이제 데이터셋 크기가 큰 태스크들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빨간색 박스에 속하는 태스크들이 벌트에 비해서 MTDNN의 성능 향상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에 대해서 어, 같은 분류의 태스크가 존재하고 해당 분류의 같은 분류이면서 많은 양의 그 데이터가 있는 태스크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TDN의 No Fine Tune의 경우에도 COLA를 제외한 나머지 태스크들에서 기존 벌트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COLA가 이제 비슷한 태스크가 없을 뿐더러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다른 태스크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적을 뿐더러 데이터 양이 적기 때문에 어, 볼트를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자들은 이 경우에도 3번의 파인 튜닝 과정을 거쳐서 COLA 데이터로만 한 번 더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면은 볼트의 성능을 뛰어넘게 되는데 저자들은 이러한 점에서 멀티태스크 러닝이 도메인 어댑테이션 능력을 높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논문에서 벌트와 또 다른 차이점으로 제안한 것은 문장상 단위의 태스크에 이제 파인 튜닝 레이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싱글 태스크 러닝 플러스 샌의 설정으로 해당 태스크를 학습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모든 태스크에서 벌트에 비해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문장상 단위의 태스크에서 샌 구조가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싱글 태스크 러닝과 렐러번스 랭킹의 설정을 통해서 QNLI 태스크 학습을 진행했는데 위 그림과 같이 큰 성능 향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분류 문제가 아닌 랭킹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해당 태스크에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 어, 그렇게 큰 성능 향상을 보인 부분은 많다기보다는 QNLI에서 이제 렐러번스 랭킹의 접근법이 성능 향상에 직결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멀티태스크 러닝보다는 이제 데이터셋의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셋의 양을 줄여주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 실험에서도 이제 좀 드러난 부분입니다. 저자들은 이제 MTDN의 도메인 어댑테이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SANLI와 사이테일 태스크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저자들은 GLUE로 학습된 MTDNN과 벌트를 비교하였으며 각 태스크의 학습셋 중 일부만 사용하여 학습한 후 성능을 측정했습니다. 즉, 적은 양의 데이터로도 얼마나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그림과 같이 더 적은 양의 데이터를 이용을 했을 때 MTDNN이 꾸준히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보였고 따라서 MTDNN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